안녕하세요. 재혼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전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어요. 제가 다 지난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시내에 나갔다가 전 남편을 마주쳤거든요. 사는 곳이 멀지 않아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하긴 했었는데 정말 마주치게 되니까 옛날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네요. 그래서 그냥 전에 어디 가서 해본 적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이미 저에게는 재혼해서 정말 괜찮은 남편이 있지만 일단은 편의상 전 남편을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미혼 남녀 모임에서 만났어요. 만났던 시기는 겨울이었고 사실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모임은 나가는 일이 없는데 친한 언니가 자기가 혼자 가기 쑥스럽다며 제발 같이 가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가 평소에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참으로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남편이 처음 저랑 통성명을 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왠지 남자답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모임 내에서 두세 번 더 만남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요.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땐 그 또한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남편의 성격 탓이라 생각하고 한편으론 내가 얼마나 좋으면 저러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딱히 모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져봐도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죠. 게다가 전화 친정 부모님은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신혼집도 준비해 두셨다대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혼집 안에는 이미 가정가구까지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언제 다 준비한 거냐고 했더니 잠깐 주춤하더니 한다는 말이 저랑 연애할 때 이미 하나씩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랑 결혼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남자가 이런 로맨틱한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감동까지 했는걸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아무래도 뭔가 찜찜하다시대요. 아무리 그쪽에서 저를 좋게 봤어도 그렇지 신혼집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가정가구까지 다 들여놓냐면서. 그리고 가정가구는 보통 신혼부부가 같이 가서 취향에 맞춰서 사는 거지 어느 집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다 채워놓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좀 뭐랄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긴 했어요. 집안에 채워져 있던 가정가구들이 새 거는 맞는데 어딘가 유행이 좀 지나간 것들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남편 취향이나 어머님 취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신우 취향인가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동생 신혼집에 누나 취향으로 꾸며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도통 남편에게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청첩장이 나오고 남편 친구들에게 청첩장도 주고 인사도 할 겸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좀 당황하고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그래도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금세 분위기는 풀어졌지만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남편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 제 성격과는 달리 리액션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 친구들 중 한 명이 남편더러 재수씨는 지연이랑 생긴 건 엄청 닮았는데 성격이 완전 딴판이네 그러는 거예요. 지연이? 지연이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순간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남편은 남편대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취했냐고 막 너스레를 떠는데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날의 술자리는 떨떠름한 분위기로 끝이 났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남편한테서 전화며 문자며 끝없이 쏟아졌지만 술 취한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은 열어보지도 않고 잤어요. 그리고 이튿날 늦은 오후가 돼서야 남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 지연이가 누구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실은 자기가 저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대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이란 여자는 남편의 전처였거든요. 남편은 혼인신고는 안 했었기 때문에 전처라는 표현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가 친척 지인들 다 불러놓고 결혼식을 올렸으면 혼인신고를 했건 안 했건 부부 아닌가요? 적어도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남편이 결혼했던 걸 기억할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는 법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미혼 남녀 모임에도 나갈 수 있었던 거라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아무튼 남편 말로는 그 지연이란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지만 여행 이틀 만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혼을 했대요. 그리고 신혼집 또한 실은 지연이란 여자와 살려던 집이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말 제가 느낀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실망하고 화가 났다는 수준이 아니었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고, 그러나 중에도 내가 이 결혼식을 엎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계산도 하게 되고,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소리를 찌르고 그런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얼마나 벌렁거리던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했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파혼은 못했어요. 파혼을 못한 이유는 어리석게도 파혼을 하고 났을 때 주변에서 들려올 수군거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 체면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 죄송했고요. 그래서 결국 제 가슴속에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결혼하고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디에도 말 못할 큰 비밀을 간직한 채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따금씩 얼굴도 모르는 지연이란 여자가 떠올라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신혼은 비교적 즐겁고 평화로웠네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신혼을 즐기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피임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첫 해는 때가 되면 생기겠지 하고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째 들어가면서부터는 시부모님께서 왜 아이를 안 갖냐며 조금씩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냐며 농담처럼 한탄을 하고는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서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생리가 불규칙하고 그렇다 보니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그냥 건강관리 잘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속편한 소리만 하대요. 그래서 저 일부러 취미생활도 그림 그리기니 도자기 만들기니 죄다 뭐랄까 마음을 가라앉히는 종류로만 골라서 찾아다녔어요. 그나마 가끔 한 잔씩 마시던 맥주마저 끊었고요. 퇴근 후 어떻게든 짬을 내서 1시간씩 운동하고 정말 임신하기 좋은 몸을 만드느라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래도 어째서인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게다가 저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하나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걸핏하면 술에 떡이 돼서 집에 오기 일쑤였고 운동하고도 담을 쌓은 지가 오래였으니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곧 죽어도 병원은 가기 싫답니다. 병원에서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수치스럽다나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신하시냐 했어요. 사실 결혼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내내 하고 웬만해선 싫은 소리를 안 하던 저였지만 2년쯤 넘어가면서 임신은 안 되고 시부모님은 괜히 제 탓을 하시고 그러니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아니다 싶으면 조금씩 따지고 들기도 하고 싫다 소리도 하고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네요. 아무튼 그러고 제가 물으니 어머님이 하시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이 연초에 용하다는 점집에 다녀왔는데 당신 아들 사주에는 자식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보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다나요? 이건 뭐 아무리 제가 논리적인 이유를 가져다 대도 사주님이 신인이 들이대시니 말이 통해야 말이죠. 게다가 남편마저 비협조적으로 나오니 제가 다 큰 성인 남자를 끌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환장하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렇다고 포기를 한 건 아니고 남편과 계속 노력은 했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언젠간 찾아와 주겠지. 그냥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올해 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웬일로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 안색이 무척이나 어두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제 눈을 피하대요.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단박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알겠더군요. 하지만 뭐가 됐건 간에 아직 나한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보다 싶어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주쯤 지났을 무렵인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댁이 저희 집에서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일 저녁에 찾아오시는 일은 흔치 않았기에 기니할 이야기라도 있으신가 싶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선 두 분 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사람도 그렇고 오늘 두 분도 그렇고 저한테 뭐 할 이야기가 있으신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돌려 말하지 않겠다며 애는 안 생기고 이참에 입양을 하는 건 어떻겠냐 하시대요. 입양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단어였죠. 그리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직 저나 남편이나 젊고 자연 임신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왜 입양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남편이 저더러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 애래요. 자기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며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알게 된 건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딱 2달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 일로 해외에 2달 동안 나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남편에게 당신이 싫다 하면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그렇게 꽉 막힌 남자가 아니라면서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다녀왔고 그 출장 덕분에 저는 승진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 있던 그때 남편이 말하길 전 저한테 연락이 왔대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다는 건 그때 저도 처음 들었네요. 아무튼 친구로서 고민 좀 들어달라나 뭐 그래서 정말 딱 얘기만 들어주려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2달 동안 아주 별짓거리를 다 했던 거죠. 남편이 변명이랍시고 하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피임은 꼬박꼬박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런데 여자가 자기가 더는 애를 못 키우겠다고 그런다면서.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자기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고 그러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애는 죄가 없지 않냐 그러는데. 시부모님까지 나서서는 내가 우리 아들 사주에는 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아무래도 걔가 그 애인 것 같다. 네가 애라도 하나 낳아놨으면 우리도 걔 데려오잔 소리 안 한다. 그런데 애는 안 생기지. 밖에 떡하니 우리 핏줄이 있다지. 이러면 우리로선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만 늘어놓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데려다 키우라고 했어요. 나랑은 이혼하고 혼자서 키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웠던 건 그러면 말이라도 남편이 이혼은 못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갈등을 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혼도 싫고 애는 데려와야겠고 어이가 없었죠. 저요.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밖에서 낳아온 아이라고 해도 키워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저랑 같이 임신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줬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임신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아무 노력도 안 해줬거든요. 하다못해 병원도 안 가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밖에다 애를 낳아놨으니 키워달라?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X가 좋다고 키운다고 하겠냐는 거죠. 거기다 시부모님은 기껏해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봤자 여자만 손해라고 그러면서 저더러 너 알지? 이혼하면 너는 몸뚱아리만 나가야 돼. 여기 집이고 뭐고 다 우리가 해준 거야. 나 같으면 그게 감사해서라도 눈 딱 감고 애 키워. 애가 큰애도 아니고 어린애라 내 새끼다 품으면 품어지는데 그걸 왜 못해. 그런 소리나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이혼 과정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집이니 뭐니 다 남편이 해온 거라 제가 받을 건 없었고 그나마 남편하고 그 전처를 고소하려 드니까 남편이 자기가 위자료는 챙겨줄 테니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다 짜증나고 지겨워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5천만 원 불렀어요.
솔직히 법대로 하면 5천은 어림도 없단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렇다고 5천 이상 부르면 남편이 마음 바꿔 법대로 하자고 들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순순히 5천 이체해주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소식은 전하고 살자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고 반년쯤 지나서 진짜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남편 친구들 중 한 명이 알려준 건데, 저도 왜 저한테 굳이 알려준 건진 모르겠지만서도 남편 전처가 남편한테 맡기고 간 애가 남편 애가 아니랍니다. 하도 닮은 구석이 안 보여서 남편 친구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부추겼는데 정말 불일치로 나올 줄은 몰랐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대요. 듣는데 이건 너무 웃겨서 제가 정말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리고는 그 애 엄마는 어디 갔냐니까 동남아인지 어딘지로 튀었다는 소문만 있다고. 그러면서 애는 어쩌고 얘기하려는데 제가 저한테 더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더 알아봤자 저까지 골치만 아프지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1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남편은 초혼이고 저보다 연하라서 솔직히 제가 정말 많이 밀어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안 떨어져 나가고 꿋꿋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남편하고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딸 하나를 키우며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전 남편이 저랑 저희 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가 됐건 간에 죽도록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께도 부디 제가 아이랑 있더라는 걸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땅을 치고 후회 좀 하시게 말이죠.